은퇴 후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가족과 직장에 헌신하며 경조사를 챙기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일상이었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고민들이 찾아옵니다. 경조사 참석이 그 중 하나입니다. 평생 쌓아온 인간관계와 사회적 의무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뜻밖의 부담과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 아마 많은 50대와 60대 은퇴자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는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한 시간, 진정한 자유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경조사 참석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여기에서는 은퇴 후 경조사에 가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부담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득의 감소입니다. 퇴직금을 받거나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지만 이 금액은 정기적인 월급과 비교할 때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은퇴한 김 씨는 직장에 다니는 동안 경조사를 참석하고 축의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도 비슷한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이전과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체면 때문에 돈을 절약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지만 점점 경조사 참석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었죠. 이는 은퇴 후의 생활비와 예산을 갉아먹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2.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관계 부담. 은퇴 후에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조사 참석은 종종 과거 직장 동료나 친척의 기대에 맞추어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60대에 은퇴한 이 씨는 경조사 참석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때로는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시간 많으시겠어요? 같은 말들은 이 씨에게는 자신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며 자기 가치감을 떨어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시간을 나를 위해 써야 한다. 은퇴 후의 삶은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경조사 참석이라는 사회적 의무에 얽매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한 활동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 오랜 꿈이었던 여행과 자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말마다 경조사에 참석하게 되면 계획이 흐트러지고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며 경조사 참석 빈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보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자신만의 취미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며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생각.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은 과거와는 다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와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나를 위한 시간을 위해 때로는 경조사에 가지 않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조사를 피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경우라면 참석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삶을 위해 경조사 참석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은퇴 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고민은 많은 50대, 60대 은퇴자들에게 공감되는 주제입니다. 한 번쯤은 경조사를 마다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조사 참석을 줄이면서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본 경험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경조사 참석을 줄이면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과 자아 발견.
은퇴 후의 삶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신을 위한 시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경조사에 시간을 투자하던 것을 줄이면 그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한 한 지인은 오랜 꿈이었던 캘리그래피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직장 생활로 바쁘던 시절에는 관심은 있었지만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그런데 경조사 참석을 줄이고 그 시간을 활용해 캘리그래피 수업에 다니면서 점차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작은 성취는 큰 행복으로 이어졌고 결국 그는 지역 전시회에도 참가하며 새로운 자아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발견은 단순히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경조사를 줄이며 나를 위해 시간을 쓴다면 은퇴 후의 생활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형성과 독립성.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나 기존의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을 줄이면서 기존의 의무적 관계 대신 자발적인 관계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 중 박 씨는 경조사에 참석할 때마다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회사 생활과 비교당하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그를 볼 때마다 예전과는 달리 그에게 책임이나 요구를 더는 묻지 않았고, 이는 그가 더는 현역이 아니라는 현실을 상기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새로운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간관계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경조사에 참석할 때 느끼던 소외감이나 부담감 대신 더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조사를 줄이면서 인간관계의 질은 오히려 높아졌고 박 씨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활동 속에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건강관리와 정신적 안정. 은퇴 후에는 건강과 정신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조사 참석은 생각보다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준비와 이동,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씨는 65세에 은퇴한 후 경조사 참석으로 인해 느껴지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점점 나빠졌다고 말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경조사를 성실히 챙기면서도 예전처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어지면서 결국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계기로 경조사 참석 빈도를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건강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걷기와 요가, 그리고 명상 같은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았죠. 이전보다 훨씬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정신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조사 참석으로 인해 느끼던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이 씨는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는 전반적인 행복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조사 참석을 줄이는 선택 후회하지 않을까? 물론 경조사 참석을 줄이는 것이 모두에게 맞는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조사를 다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조사 참석을 줄이면서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경조사 참석 빈도보다는 얼마나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위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국에는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조사 참석이 과거에는 사회적 의무이자 관계의 한 부분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나의 삶의 질을 위해 신중히 고려해야 할 선택이 됩니다.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상의 이유로 경조사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참석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대신 내 삶에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은퇴 후의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귀중한 시간이니까요. 한국에선 3년도 못 버티는데 1억으로 평생 산다고요? 라는 소식에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맞다. 물가 비싼 서울에서는 월세식 비교통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훌쩍 넘는다. 퇴직금을 모아봤자 노후 10년 채 버티기 버거운데 어떻게 1억 원으로 평생이 가능하다는 걸까? 은퇴 준비가 막막한 우리 세대에게는 해외 이주가 단순한 로망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막상 결정하기 전엔 집 뒤뜰에서 키우던 고추도 친구들과의 막걸리 타임도 떠오르며 정말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떠나지 않는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근거 있는 정보와 성공 사례다. 오늘은 1억 원 정도의 종자돈으로도 충분히 살만하다고 입소문난 해외 은퇴 천국 두 곳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페낭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주에 정착에 성공한 은퇴자 세 분의 사례를 통해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1. 왜 해외인가? 한국과 다른 은퇴 라이프. 생활비 격차. 서울 기준 1인 가구 월 평균 생활비 약 200만 원 이상. 치앙마이 페낭 기준 월 70만 원 내외 주 거식 비교통 포함. 이 정도만 비교해도 연간 2,400만 원 vs 840만 원. 1억 원으로도 약 12년을 버틸 수 있는 셈이다. 문화적 매력과 커뮤니티. 두 도시 모두 이미 한국인 은퇴자가 꽤 많아 한인의 SNS 커뮤니티가 활성화. 언어 문화 장벽이 낮아 적응이 비교적 수월. 의료 및 치안. 태국 말레이시아 모두 국제 수준의 의료 인프라 보유. 안전 지수도 비교적 높아 노년층이 안심하고 거주 가능. 2. 해외 천국 해시태그 1 태국 치앙마이. 특징. 연중 온화한 날씨, 녹음이 우거진 자연 환경. 물가가 저렴해 월세 20만 원대에 스튜디오 월세 가능. 현지 시장 노점에서 현지식 구매 시 한 끼에 2, 3영원. 사례 1 박영수 65세 전직 교사 부부. 한국에서 매달 250만 원 쓰던 생활비가 치앙마이 오니 70만 원으로 딱 맞아떨어지더군요. 게다가 전원 생활이 가능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발코니에서 산책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초기 이주 비용 항공료 첫 달 집세 가구 구입 포함 500만 원. 1억 원으로 10년간 생활 비여행 예비비 충당 가능. 한국에 자녀 2명이 있어도 화상통화 현지 방문이 부담 없을 정도. 사례 이민희 62세 전직 간호사 홀로 이주. 혼자 사는 게 불안할 줄 알았는데 한인 커뮤니티 덕분에 매주 영어 태국어 모임, 요가 클래스, 등산 동호회까지 다니며 외로움도 없고 건강도 챙겨요. 현지 커뮤니티 가입 후 월 3만 5만 원 소액 회비로 여러 프로그램 참여. 소셜 활동으로 건강 정신적 만족도 급상승. 장기간 체류 비자, 갱신도 전문가 도움으로 수월히 해결. 3. 해외 천국 해시태그 2 말레이시아 페낭. 특징. 동남아의 진주라 불리는 문화 역사 도시. 영국 중국 인도 음식 문화가 공존, 식재료 다양. 영어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소통의 용이. 사례 3 김철호 68세 전직 엔지니어 부부. 페낭은 우편 서비스, 의료, 쇼핑몰 등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어요. 병원 전문의 진료비가 한국의 30% 수준이니 의료비 걱정도 덜했죠. 페낭 레지던스 프로그램 가입으로 10년 장기 비자 확보. 월 생활비 80만 원 안팎, 여행 외식 포함해도 연 1,000만 원 이내로 가능. 현지 은퇴자 대상 세미나문화 행사 참가하며 정보 교류 활발. 4. 준비 단계 성공적인 이주를 위한 팁. 사전답 4필수. 최소 2주 한 달 사전 체류해 집 비자 의료기관 확인. 예산 계획 세분화. 초기 정착 비용, 비자, 갱신비, 예비 의료비 등 항목별로 예산 편성. 커뮤니티 활용. 현지 한인회 온라인 카페 가입으로 정보 수집 및 정서적 지지망 구축. 현지 언어 문화 이해. 기초 회화 학습, 현지 행사 참여로 원활한 일상 적응. 마무리하며 한국의 높은 물가와 불확실한 노후 환경에 불안감을 느끼는 은퇴자들이 모여든 치앙마이와 페낭.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오히려 철저한 계획과 현지 적응 전략이 뒷받침될 때 1억 원은 행복한 여정을 위한 든든한 동력이 된다.
지금 한국에서 머뭇거리고 있다면 떠나기 전 사전답사와 철저한 예산 계획부터 시작해보자. 두 사례가 보여주듯 현지 커뮤니티에서 웃으며 인사할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선 3년도 못 버티는데 1억으로 평생 산다고요? 은퇴자들이 선택한 해외 이주지 두 곳의 현실적 가능성. 글쓴이 은퇴설계 전문가 김상훈. 들어가며 한국에서 1억 원은 은퇴 자산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수도권 기준 전세금으로도 부족하고 월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출하면 3년도 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금으로도 해외라는 무대를 고려하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은퇴자들 사이에서 동남아 지역, 특히 태국 치앙마이와 말레이시아 페낭이 1억으로 가능한 은퇴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두 곳은 단순히 물가가 저렴한 곳을 넘어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와 은퇴자, 친화 정책이 잘 갖춰진 대표적인 거주지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 설계 전문가의 시선에서 왜 이 두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지, 어떤 조건에서 1억 원이 평생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1. 한국에서의 1억 vs 동남아에서의 1억. 한국에서 1억 원은 평균적인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약 3년을 버틸 수 있는 금액입니다. 통계청 기준 1인 은퇴자의 월 평균 지출 약 150만 원, 200만 원. 1억 200만 원 약 50개월 4년 2개월. 반면 동남아 주요 도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출 구조가 가능합니다. 구분 태국, 치앙마이, 말레이시아, 페낭. 월세 25만 원 내외, 원룸 또는 소형 아파트 30만 원 내외. 식비 20만 원, 25만 원. 교통 및 기타 생활비 20만 원, 25만 원. 월 총합 약 65만 원, 약 80만 원. 이러한 구조로 계산 시 1억 원이면 약 10년, 12년까지 기본 생활 가능하며 연금이나 부수입이 있다면 반영구적 체류도 가능합니다. 2. 태국 치앙마이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은퇴지. 특징 요약. 연중 온화한 날씨. 국제적인 의료 시스템 치앙마이 람 병원 등. 외국인 대상 장기 체류 비자 제도 리타이어먼트 비자. 생활비 평균 월 60만 원, 70만 원. 장점 한국 커뮤니티 활발, 자전거산책 등 건강한 생활 가능. 의료 외국인 진료 시스템 및 영어 진료 가능. 비자 만 50세 이상, 연소득 또는 예치금 조건 충족 시 1년 장기 비자 발급 가능. 사례. 박영수 씨 65세는 정년 퇴직 후 치앙마이에 이주하여 1억 원으로 정착. 중고 아파트 임대 후 최소 비용 생활을 유지하며 현지 커뮤니티와의 교류로 외로움 없이 은퇴 생활을 유지하고 있음. 3. 말레이시아 페낭 의료 인프라와 영어 환경의 강점. 특징 요약. 고급 의료시설 다수 글렌 이글스 병원 등. MMEHMALAYS IA 마이 세컨드 홈 장기 체류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환경으로 외국인에 대한 친화력 높음. 생활비 평균 월 80만 원 내외. 장점 영어 사용률 높아 적응 쉬움, 퓨전 음식 문화 풍부. 비자 MMEH 신청 시 10년 거주 가능. 일정 자산 및 수입 요건 필요. 사례. 김철호 씨 68세는 페낭으로 이주해 은퇴 후 의료비 걱정 없이 생활 중. MMEH 비자를 통해 안정적인 체류 환경을 확보했고 한 달 100만 원 이내의 예산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음. 4. 해외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A. 사전답사. 한 달 정도의 임시 체류를 통해 집세, 교통, 식재료, 문화 등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계획하지 마세요. B. 비자 요건 점검. 각 국가의 은퇴 비자 또는 장기 체류 비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치금 조건, 의료보험 가입 여부, 소득 증빙 필요 여부 등이 다릅니다. C. 커뮤니티 연결. 현지에 이미 정착한 한인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정보력이 곧 성공률입니다. D. 의료위생 체크. 은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인프라입니다. 가까운 병원, 긴급 대응 시스템, 의료보험 가입 조건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결론 1억의 가치는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억 원으로 한국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짧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치앙마이와 페낭 같은 지역에서는 이 자금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적인 해외 이주는 리스크가 큽니다. 언어, 문화, 건강, 가족과의 거리 등 고려할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된 이주가 필요합니다. 핵심 조언. 해외 은퇴는 도피가 아닌 전략입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1억으로도 인생 2막을 충분히 행복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퇴직 전 1년부터 사전 체류 및 은퇴생활 컨설팅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정년 이후 불안한 생존이 아닌 계획된 평온을 원한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원하시면 다음 편으로 해외 은퇴 실패 사례와 그 교훈, 1억 은퇴 자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3가지 현실적인 방법 등을 이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60년 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과 쌓아온 커리어로 은퇴 후의 삶이 평온할 것이라 믿었던 그 시절.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3년 만에 아버지가 꺼낸 눈물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져오는 비극의 실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퇴직 후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몰락의 충격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퇴직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마주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은퇴 후 몰락의 충격적 이야기 60년 대생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 퇴직 후 맞이한 삶이 기대와 얼마나 달랐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왔던 60년 대생들이 정작 은퇴 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가져오는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 1. 끝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예상치 못한 현실. 김 씨 66세는 3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으로 5억 원가량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결혼 비용과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증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퇴직 전보다 줄지 않았음. 김 씨는 은퇴 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걸 느낀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퇴직 전에도 이런 상황을 막연히 걱정했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첫 3년 동안 예금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 정체성의 위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박 씨 64세는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내가 드디어 쉬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점점 이상한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친구들 모두 아직 일하거나 바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괴로워졌어요. 아내에게도 소외감을 느꼈죠. 특히 자신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는 취미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전문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3. 배우자와의 갈등 퇴직 후의 새로운 문제. 이 씨 62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름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가계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팔고 외식을 줄이며
생활비를 아끼려고 했지만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갈등이 쌓였고 이 씨는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관계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며 갈등을 줄여가고 있지만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교훈. 퇴직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준비,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철저한 경제적 계획. 퇴직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 씨처럼 예금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활동 찾기.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도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혹은 파트타임 일이라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소통과 협력. 이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은 은퇴 후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서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구나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단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와 중장년층 라이프 코칭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들을 보셨다면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의 의미가 진짜 피부로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그 해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물론 고된 직장을 떠나서 한숨 돌리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일을 그만했으니 편하게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다가도 막상 몇 달 지나면 이렇게 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일로부터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직장이 사라지고 거기서 나를 불러주던 직함이나 역할이 사라지면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라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직업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봉사활동, 재능기부,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내가 몸과 마음을 쓰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거예요. 2. 부부가 함께하는 경제 설계가 핵심.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 내에서의 재무 설계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잘 모른 채로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사례 3에서 보셨듯이 남편은 아끼려고 하는데 아내가 불만을 갖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부부가 함께 현재 자산과 향후 예상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 1년에 몇 번은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여긴 조금 줄여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거든요. 특히 60년 대생분들, 즉 이제 막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학자금 부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기 쉽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자산이 줄어들어 버리면 충격이 엄청나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를 철저히 계산하는 겁니다. 3.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위기를 예방한다. 퇴직 후에는 가족, 특히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그동안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쁘셨던 분들은 아내나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오래 붙어 있으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각자만의 활동과 모임을 갖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남편은 주 23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생활 반경이 유지돼야 다시 부부로 만났을 때도 새로운 대화 거리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커져요. 말하자면 함께하지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은퇴 후 우울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60년 대생 퇴직자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요즘 은퇴자들의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업주부로 지내는 분들도 우울증을 겪지만 특히 가장이었던 분들은 난 더 이상 역할이 없는가? 라는 자괴감이 크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상담을 통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없어도 결국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함께하면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봉사든 취미활동이든 지역사회 모임이든 내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면 더 풍성해진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참여하면 좀 더 즐거워지겠군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을 줍니다. 괜히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해? 하고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내 기분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5.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 팁?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세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함을 버리시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면 충분한지, 어떤 때에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월간 고정비 관리비, 보험, 통신비 등, 의료비, 식비, 자녀 지원금 등. 은퇴 후 소일거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사회봉사가 되었든 계획적으로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뭘 하지? 라는 고민 없이 미리 정해놓은 일정이 있으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집니다. 부부만의 공유일기 또는 공유 앱을 활용해 보세요. 가계부 앱을 함께 쓰거나 일정 관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욱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직장 중심의 인맥은 은퇴 후에 급격히 끊어질 수 있어요. 지역 모임,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단체, 동창회,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야 할 것 자포자기와 무리한 모험. 재테크를 위해 무리하게 고수익 투자에 뛰어들었다. 자산을 크게 잃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마음으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든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은 말 은퇴 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은퇴라는 건 하나의 통과 의례, 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점일 뿐이에요.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재정적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집은 남들이랑 달리 큰 문제 없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2막, 나아가 3막까지도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가, 주말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자연을 느껴본다든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은퇴 후 삶을 한층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체적인 자세로 멋진 2막을 열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퇴직 공무원의 캠핑카 여행. 왜 1년도 못 버티고 포기했을까? 1. 서론 누구나 꿈꾸는 자유 그리고 막막한 현실. 은퇴를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로망이 있습니다. 캠핑카 타고 전국 한 바퀴 돌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말이죠. 한평생 출근 시간 맞춰 분주하게 지내다가 이제는 자유롭게 떠나고 싶다는 마음 누구나 품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행을 시작할 때는 분명 달콤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분들은 오랜 기간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해온 만큼 은퇴 후 무제한 자유라는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사례는 정년퇴직 후 캠핑카 여행이라는 낭만적인 계획이 왜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캠핑카 여행 자체가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다만 준비 과정과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2. 사례 1. 하루하루가 돈 먹는 하마네요. 예상보다 훨씬 큰 경제적 부담. 60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어씨는 오랫동안 꿈꿔온 캠핑카를 구매했습니다. 퇴직하면 월급도 없고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동안 여행하고 싶었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다 싶었죠. 그가 생각했던 캠핑카 여행은 어디든 차를 몰고 가서 하룻밤 보내고 새로운 풍경을 만나면 다시 떠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신나고 즐거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돈 문제가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값, 캠핑카가 크다 보니 연비가 생각보다 나빴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몇 번만 해도 주유비가 금세 30만원, 40만원씩 올라가니 부담스러웠죠. 캠핑장 이용료 처음에는 무료 캠핑장을 찾아다니려고 했지만 화장실이나 전기 문제가 걸려서 결국 유료 캠핑장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또 씻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는 찜질방이나 숙소를 이용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잡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식비 및 기타 생활비 캠핑카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식이나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면 지출이 훅훅 느는 건 순식간이죠. 결국 어씨는 약 8개월 만에 캠핑카를 팔아버렸습니다. 여유 자금이 꽤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산보다 훨씬 빨리 줄더라고요. 월 연금만 가지고는 역부족이었고 오히려 정착 생활 때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해외여행 몇 번 다녀오는 게 더 경제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훈. 은퇴 후 생활은 특히 캠핑카 여행처럼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 지출이 예측 불가능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금융적인 문제는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매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3. 사례 이 부부끼리 둘이 있으면 더 가깝게 지낼 줄 알았죠. 부부 갈등. B씨 63세는 배우자와 함께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결혼 생활 30년이 넘었으니 부부 사이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부부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간의 문제.
캠핑카는 한정된 공간에서 24시간을 함께 지내야 합니다. 서로의 사소한 생활 습관이 그대로 드러나니 작은 일도 크게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는 청소에 민감한데 누구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든지요. 여행 스타일의 문제. 남편은 관광지에서 사진 찍고 먹거리 탐방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반면 아내는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한적한 곳에서 자연을 즐기길 원했죠. 어느 쪽에 맞춰야 하느냐부터 이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 퇴직 전에는 바쁘게 일하고 집에서는 적당히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말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카에서는 매 순간 함께 있다 보니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결국 사소한 의견 차이가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서로 더 친해질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좁은 공간에서 계속 부딪히니까 이전에는 몰랐던 갈등이 계속 터져 나왔죠. 1년도 못 버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교훈. 은퇴 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좋지만 함께 보낸 시간 행복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각각 원하는 삶의 방식, 여행 스타일, 생활 습관을 미리 충분히 공유하고 조율해야 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례 3 계속 떠돌다 보니 외로워요. 관계와 소속감의 결핍. CC 65세는 평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면 혼자만의 캠핑카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정말 달콤했답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그냥 떠나면 되니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았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상이 늘 낯선 곳이다 보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환경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매일 보던 동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연결고리 단절 정해진 직장이나 모임이 없다 보니 누군가와 친밀하게 교류할 기회가 훨씬 줄었습니다. 일관성 있는 취미나 활동의 부재 여행이 즐겁긴 해도 매일 풍경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정착 생활이 아니다 보니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혹시라도 몸이 편치 않아지거나 갑자기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CC는 캠핑카 여행을 멈추고 지역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 사람들과 함께할 기회를 찾아봤습니다. 캠핑카 여행이 근사하긴 했지만 내게 필요한 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매일 낯선 곳에서 머무르다 보니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소속감과 교류가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좋지만 전적으로 혼자만 지내는 시간은 외로움과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 은퇴 후 캠핑카 여행을 꿈꾼다면 체크리스트. 재정 계산을 철저히 하기. 기름값, 차량 유지비, 캠핑장 이용료, 식비 등 현실적인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보험, 세금 등의 기본 지출도 은퇴 후 달라질 수 있으니 고려해보세요. 배우자 또는 동반자와의 목표 일치. 여행 스타일, 생활 패턴, 식습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해보세요. 그냥 부딪혀보면 되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막상 부딪혔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심리적 안정 고려. 혼자 여행을 하면 자유롭지만 오래 지속되면 외로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착 생활과 여행을 번갈아 하는 방법, 혹은 일정 기간만 여행하고 다시 돌아올 계획 등을 세워보세요. 관계와 취미생활 준비. 은퇴 후에는 기존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새로운 취미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으로 사람들과 연결되는 창구를 미리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건강 상태 점검. 은퇴 후에는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의외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장기 여행을 떠나기 전 반드시 건강검진과 적절한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6. 마무리. 당신의 진짜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퇴직하면 캠핑카 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로망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죠. 물론 잘만 준비된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삶이 진정으로 나에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캠핑카 여행이 최고의 선택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겐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예컨대 한 달 정도 단기 렌트로 먼저 체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함께할 사람 배우자, 가족, 친구과 충분히 논의해보고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해보자. 나만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자. 여차하면 돌아갈 집이 있는지 혹은 지역 커뮤니티나 가족 모임과 어떻게 연결될지 고민해보자.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낭만만으로 떠나는 여행은 금세 시들해지기 쉽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인생 2막이라고들 하죠. 2막은 1막과는 또 다른 리허설 없는 부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길 수도 혹은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지요. 이 소중한 시간을 진짜 내 삶에 의미 있는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섣부른 환상에 휩쓸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준비가 따라줘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3사례는 단순히 캠핑카 여행 자체가 무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품은 은퇴 후 로망이 있다면 그 로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꼼꼼한 점검과 계획이 필수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죠.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시나요? 혹시 캠핑카 여행을 꿈꾸고 계신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은 남들이 좋다는 것을 따라가는 대신 나와 내 가족, 내 동반자에게 맞는 길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디 은퇴 후에도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충족하며 풍요롭게 보내시길 응원합니다.